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12월 3일 날 계엄령 선포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3월경에 그 전광 목사가 유튜브에서 총선에서 실패하면은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 그런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건 대한민국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둘 중 하나한테서 이렇게 소식을 들었을 건데, 이런 대한민국의 그 극비 사항을 어떻게 유튜브에서 그런 말 할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는데 총선이 치러진 후에 이봉규 TV에서 또 나와가지고 전광 목사가 총선이 실패하면은 계엄령을 내릴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아주 만약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은 극비사항인데, 그런 극비사항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TV에서 말하면은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계속 계엄령을 내릴 거라, 계엄령을 내릴 거라 막 5번 이상 막 떠들어대요. 그러더니 국회에서 국방장관 김영희 의원에게 이렇게 계엄령을 내릴 거냐고 물어보니까 계엄령 그럴 리가 없다고, 계엄령 내리지 않는다고 김용현 국방장관이 해명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충암고등학교 졸업생을 이렇게 국방장관에 임명하고, 그 다음에 방첩대장을 이제 충암고로 또 임명을 하고, 내무장관을 충암고로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충암고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조직을 해나가니까 이거 계엄령을 내리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이거 계엄령 내리려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계엄령을 내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난 죽어도 가서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군사령관들도 사단장들, 군단장들, 그 다음에 이제 연합사령부, 참모총장, 각 이렇게 사단장들이 계엄령을 내리면은 내가 찬성할 건가 반대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런 극비사항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이나 군부대나 경찰에서 찬성할 건가 반대할 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12월 3일 날 10시 반에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서울 시민들은 그냥 죽자 살자 국회로 모였죠. 어떤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기 힘들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깎고는 그냥 국회로 싹 모였어요, 서울 시민이.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국회 오기 전에 먼저 서울 시민이 먼저 가고,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막 먼저 가고, 깎고는 이제 국회로 싹 에워싼 후에 공수부대가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부대 장갑차를 막 앞에서 막 막아버리고, 그리고 공수부대가 이제 국회 연병장에 내려가지고 막 본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지하도 다 막아버리고, 출입구도 다 막아버리고, 의자도 다 막아버리고, 그래가지고는 공수부대 280명이 본청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막 유리창을 깨고, 그리고 벌써 가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벌써 본청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수부대가 해볼 수가 없으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여버린 거예요. 자, 이번 계엄령 선포에서 실패한 것은 전광 목사가 3월부터 계엄령 내린다, 계엄령 내린다, 김민서이가 계엄령 내린다, 계엄령 내린다. 그래서 국민들이 준비해가지고 국회로 막 몰려가서 계엄군이 들어가기 전에 국회를 장악해서 이렇게 장갑차가 못 들어가게 하고 공수부대가 못 들어가게 하는 데서 계엄령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전광 목사는 여기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12월 14일 날 광화문에서 모였을 때 참 하여튼 우리는 이겼다 꼼질러요. 그리고 하나 반성도 않고 책임도 안 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2월 14일 날 5시 넘어서 탄핵이 통과됐잖아요. 탄핵이 통과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광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 되도록 한 장본인이에요. 계엄령이 실패해서 결국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전광 목사는 이게 내란 선동죄라고 그래요. 최하 5년이에요. 선동죄로 반드시 전광 목사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천에 있는 공수부대가 이제 국회로 가려고 2시간 전에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날 눈이 살살 내렸어요. 눈이 내렸는데 이제 그게 훈련인 줄 알았대요. 국회를 뭐 장악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훈련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훈련 때는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날씨가 안 좋으면 자동으로 훈련이 중지된대요. 그래서 그 707 단장은 뭐 이렇게 훈련이 취소된 줄 알았대요. 그러는데 공수부대 사령관이 왜 출발하냐고 막 고함 지르니까 그때서 깜짝 놀라고 이제 출발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천에서 서울까지 가려면은 한남동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한남동은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을 통과해야 이제 국회로 가는데, 이게 공군에 연락을 해서 비행 금지 구역을 풀어야 되는데 안 푸는 거야. 알고 보니까 훈련을 취소된 줄 알고 눈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때서 부랴부랴 항공사령부한테 비행 금지 구역 풀어달라고. 그래서 풀어갖고 공수부대가 707 공수부대가 국회를 갔는데 40분이 늦어졌어요. 40분이 늦어서 도착하니까 이미 시민들이 그냥 꽉 장악한 거야, 국회를. 그리고 국회 보좌관들하고 시민들하고 꽉 다 장악을 해서 이 공수부대가 지하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그냥 어디 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하고 막 혼잡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270명, 280명이 드는데 유리창 들어가고 그 문 하나로 다 들어가고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국회를 저지를 못한 거예요.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그거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 눈이 온 것은 계엄령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면은 눈이나 비나 안개는 누가 주장하는가? 이건 하나님이 주장해요. 이것은 계엄령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막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12월 14일 날 광화문에서 그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눈을 내려서 공수부대 출동을 막고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눈이 안 왔으면은 공수부대가 11시 제 시간에 도착했으면은요 완전히 계엄령 성공합니다. 시민들 오기 전에 국회를 딱 장악해서 국회의원들 못 들어오게 딱 막아버렸으면은 계엄령 해제를 못하죠. 그럼 끝나버리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계엄령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서울 경찰청장 김봉식이가 막 경찰들을 동원해 갖고 싹 국회를 포기해 버렸어요. 그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국회의원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막 병력을 다 동원해 갖고 5천 명이 동원돼 갖고 막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걸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들어가고 일반 시민도 들어가고, 그리고 공수부대는 아직 도착 않고, 그 국회를 싹 장악하니까 40분 지나서 공수부대가 갔는데 시민들이 그냥 싹 막아버리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이 실패했어요. 세 번째 실패 원인은 조지호가 풀었기 때문에 결국은 계엄령이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조지호는 2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봉식 조지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잘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들었는데도 이렇게 푸는 거 보면은 조지호는 이 계엄령을 좀 이렇게 달리 생각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비상계엄령, 이런 그냥 극한적인 것은 절대 새벽 1시에서 2시, 3시 그 사이 해야 돼요. 어떻게 계엄령을 내리는데 초저녁에 내리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릴 때 1시나 2시나 3시 사이에 계엄령을 내려서 서울 시민들이 국회에 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국회에서 국민의힘 누군가가 청와대로 수시로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150명 들어갔습니다. 130명 들어갔습니다.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부대가 도착해서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계엄령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미리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시민들이 와 국회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공수부대는 늦게 오고, 그 공수부대가 장악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10시 반에 선포를 했는데 10시 반에 선포를 하지 말고 국회 국민의힘 누군가가 가가지고 잘못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공수부대가 왔느냐 안 왔느냐,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럼 선포를 하지 말아야죠. 공수부대가 완전히 도착해서 국회를 장악한 다음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서울 시민들이 국회를 안 가죠. 그래서 공수부대가 장악을 해야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새세 10시 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보통 1시, 2시, 3시 다 그렇게 계엄령을 선포하죠. 저 계엄령 선포할 때 12.12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5월 17일 날 그때도 보통 새벽 1시에 다 계엄령 내릴 때, 그리고 작전할 때, 심지어 저 4.3 폭동 김달삼도 파출소를 공격할 때 새벽 1시에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것은 새벽 1시나 2시, 3시에 이때 해야 돼요. 10시 반에 하니까 초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그냥 국회로 들어가서 싹 막아버리니까 공수부대가 280명 갖고 어린도 없죠. 그러니까 막 3공수, 1공수, 1공수, 9공수로 막 헬리콥터로 동원했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3공수, 3개 공수 여단이 막 국회로 오는데 이미 국회가 장악되고 일반인이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이 장악되고 통과되니까 1공수, 9공수, 3공수 오다가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런 작전이 어디가 있어요. 윤석열은 3월 달부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만났을 때 계엄령 내린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만난 사람 몇 사람한테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엄령을 할 때 세밀히 연구를 해가지고 계엄령을 내려야지 10시 30분에 계엄령을 내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계엄령 실패의 네 번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계엄령
이렇게 통과되니까 뭐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중단돼 버리니까 계엄령 선포 해제되고, 그러고 이제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계엄령을 내린 원인이 뭔가, 뭐 이렇게 언론에서나 방송에서나 유튜브에서 계엄령 내린 원인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 연설에서 보면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이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300명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 이제 사이버 전문가들, 인터넷 전문가들을 동원해 갖고 서버를 다 가지고 오려고 했다. 그래서 300명을 동원해서 서버를 가지고 오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번 총선 때 자유통일당이 적어도 5석 이상은 될 줄 알았는데 한 석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64만 석밖에 못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광문은 자유마을 동원했지, 그리고 뭐 광화문에서 동원하지, 막 사람들한테 이번에는 뭐 200석을 자유통일당이 한다, 뭐 최하 뭐 100석은 한다, 50석은 한다 그랬는데 한 명도 안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체면이 안 쓰잖아요. 64만 표밖에 못 얻었어요. 그전에는 70만 표 얻었거든요. 그러면은 100만 표, 200만 표, 300만 표만 얻으면은 두세 명은 되잖아요. 조국은 당을 조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상에 12석이 돼버렸어요. 근데 정강훈은 막 2년 동안 떠들어대고 뭐 그냥 굉장히 그냥 시끄럽게 했는데 한 석도 안 되니까 이게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끝난 다음에 자유통일당이 한 석도 안 된 것은 선거 부정이다. 그래서 선거 부정을 이거 해결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해결해 주면은 우리가 협조지만은 이걸 해결하지 안 해주면은 윤석열 협조 않고 우리가 탄핵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그냥 광화문에서 공공연하게 그냥 연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부정선거 때문에 자유통일당에서 국회의원 한 명도 안 된 건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자유통일당이 불과 몇백 석도 못 얻었어요. 회원들은 많은데. 그리고 거기 자유통일당 후보가 변호사잖아요. 그분이 전광 목사 가서 지원 요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못 오게 해버린 거예요. 오면은 더 표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개표를 해보니까 선거 끝나고 개표를 한 거 보니까 표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서 반성을 해야 돼요. 거기서 자유통일당이 어째서 이렇게 표가 많이 얻지를 못했는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거기서 반성을 하고 방향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이런 것 저런 걸 다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전라도는 김정은이가 지배해서 가난하게 산다. 광주는 주사파로 덮었다. 그리고 광주는 전부 다 이렇게 좌파로 그냥 덮어버렸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을 대통령 선출시켰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배하니까 가난하게 산다. 그러니까 그냥 호남 사람들하고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죽자 살자 민주당을 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122석 중에서 103석이 민주당이고 19석이 국민의힘이 된 거예요. 이때 그냥 자유통일당 그냥 싹 떨어져서
64만 표밖에 못 얻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전광훈이가 잘못한 것은 생각을 않고, 그리고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데 이 유튜브 방송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훈 유튜브 방송, 그 다음에 구성국 유튜브 방송, 이봉규 유튜브 방송, 성창경 유튜브 방송을 자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2대 국회는 부정선거에 의해서 민주당이 많이 되고 국민의힘이 적게 됐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싹 찾아가지고 이걸 싹 밝혀가지고 이게 부정이 나타나면은 20대 국회의원들은 다 무효다. 그래갖고 다 그냥 정리를 해버리려고 계엄령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찾으러 막 300명이 동원됐죠. 그 300명 중에서는 인터넷, 컴퓨터, 그 다음에 이런 전자계통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찾았더라고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것은 황금 폰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있겠지만은 이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부정선거를 했다. 여기에 협조하면은 윤석열을 지지하지만은 협조 안 하면은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12월 1일 날 토요일 날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집회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윤석열을 협조를 안 컸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것 아닌가 이래져요. 그래서 12월 3일 날 계엄령을 내린 거예요. 준비는 내가 볼 때 3월 달부터 준비를 꾸준하게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계엄령을 내린 건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많이 고심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12월 3일 날 계엄령을 내린 것 아닌가. 이거 전광 목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토요일 날 집회를 안 했더니 1일을 지나서 3일 날 이렇게 계엄령 내렸다고. 참 이런 이야기도 하면 안 되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1차 계엄령이 실패했을 때 국회에서 280명 공수부대가 나온 것은 2차를 위해서 이거 이렇게 작전상 후퇴한 거라. 2차 계엄령에 대해서도 절대 이야기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2차 계엄령을 막은 사람은 누구냐면 합동수사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막아야지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는 합동수사본부장이 막 참모총장한테 막 강력히 이야기해서 군 통수권을 딱 잡아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인데 꼼짝 못 해버렸잖아요. 연합사령관한테. 그래갖고는 2차 계엄령이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중요한 대한민국 특급 비밀을. 전광 목사는 절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광화문에 그냥 수십만이 모이고 손종대 그냥 떠들어 쌓고, 요즘에는 김학성 교수도 참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같이 그냥 떠들더라고. 손준성 그 장군도 군단장도 하고 일사단장도 하고 만나보니까 사람이 참 점잖하고 좋은데 같이 떠들어대요. 그만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계엄령 선동자로 그냥 싹 조사해갖고 고발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봉규, 구성구, 성창경, 신혜식, 당신애들 그러지 마세요. 한동훈은 그냥 감옥에 집어넣자. 그리고 한동훈은 이렇게 이재명을 이렇게 감옥에 안 집어넣어서 좌파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렇게 떠들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 집단이에요. 이게 우익의 대표 유튜버들이에요. 우익은 참 요즘에 5.18도 북한에서 왔다 떠들어대고, 그리고 어떻게 한동훈을 감옥에 집어넣자고 떠들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동훈을 그냥 고함질러요. 12월 14일 날 광화문에서도 손정대가 한동훈은 막 그냥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고함지르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참에 그냥 우익이 그냥 폭삭 망해버렸어요. 저 박근혜 때 탄핵돼갖고 우익이 폭삭 망해갖고 좌파가 확 장악해버렸잖아요. 국회의원 장악했지, 지방선거 다 장악해버렸지, 그 다음에 교과서 다 장악해버렸지, 대한민국 그냥 싹 장악해버렸어요. 근데 다시 지금 올라오려고 싹이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냥 싹 또 점령하게 생겨버렸어요. 지금 저 대통령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일찍 끝내버리면은 대통령 이재명이가 대법원에서 판결 나기 전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보통 이재명은 37%, 30%가 넘는데 한동훈은 뭐 7%,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재명이 되면은 문재인이고 또 달라 보여.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은 판사들이 판결을 함부로 내리질 않아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이재명을 죄가 있다고 판결을 함부로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이 또 벌어진다고 그래요. 이재명을 살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광화문, 전광훈, 성창경, 구성국, 이봉규,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재명을 나쁘다고 구속시키라, 문재인 구속시키라고 떠드는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잘못하면 살려주게 생겼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참, 그나저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춤을 추고 우익은 그냥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반성을 안 해요. 이번에 탄핵 언급돼서 12월 14일 광화문에서는 그건 무효다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다 가서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정직하게 투표를 해서 204표 얻어가지고 이렇게 탄핵이 됐는데 그게 무효래요. 또 우리가 통과됐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반성하자. 그러고 돌아갈 일이 아니라 이거 무효래요. 이런 것 가지고 무효래요. 이제 조국이 이번 월요일 날 되면은 이제 감옥에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국은 이제 대통령 나오지도 못하고 5년 동안 이제 2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도 앞으로 6개월이면은 재판 이렇게 1심이 재판 받을 것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아서 이재명과 재판 나온 거 보고 뭔 일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아직 재판이 안 끝나서 6개월만 지나면은 잘 해결될 건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계엄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공수부대 사령관이 그냥 국회에서 질문 받으면서 울고 707 단장이 참 이럴 줄을 몰랐다고 탄식하고 우는데 거기 이제 참모총장, 그 다음에 공수부대 사령관, 707 단장, 그 관계된 장관들, 그 가족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거예요. 이 계엄령을 함부로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할 바는 완전히 이겨버리든지. 그러면 하지 말든지. 그러고도
전광 목사나 성창경이나 신혜식이나 구성국이나 이분교나 반성이 없어요. 반성.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점이 양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짐승하고 달라요. 양심은 왜 줬는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걸 분별해서 잘못한 것은 반성해서 하지 말고 잘한 것은 계속 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기본적으로 양심을 줬는데 양심이 다 마비돼가지고 반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5.18 때 8월 6일 날 저 전두환 찬양 조찬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경지, 그 다음에 정진경, 조향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반란 협조자로 이 사람들을 그냥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대검찰청에서 12층에서 조사를 받는데 옆에서 누가 또 조사받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수도 경비사령관 장태환이 가서 조사받고 있어요. 그 헌병사령관 김진기도 와서 조사받더라고요. 이게 점심시간이 되니까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지 않고 12층 거기서 곰탕을 불러갖고 식사를 하는데 검사 2명 그리고 김진기 그 다음에 장태환 나하고 5명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태환 보고 사령부는 병력도 많고 전차도 많고 포도 많고 그러는데 경북궁에 있는 30경비단 그건 뭐 한 주먹값도 안 되는데 전차로 가서 싹 포위해가지고 그냥 싹 잡아서 끝내버리지 왜 그걸 못했느냐고. 그걸 못해서 5.18 때 광주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당신네들이 잘했으면은 어째서 죽었겠느냐고.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광주에서 죽은 사람이 165명, 행방불명이 105명이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장태환이가 하는 소리가 윤석민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쯤을 명령을 안 해서 내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진기 헌병사령한테 그랬어요. 전두환이가 이렇게 결재 맡으러 추기호 대통령 갔을 때 혼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헌병 김진기 부하들이 17명, 19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어요. 야, 전두환 체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나올 때 그냥 딱 잡아버렸는데 못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김진기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잡아버리지 왜 못 잡았냐? 그랬으면 5.18 때 광주에서 그렇게 사람 많이 안 죽이고 그리고 전두환이가 정권 잡아갖고 이 난리를 안 칠 건데 이렇게 난리를 치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걸 결재를 맡으려고 윤석열한테 그 사람도 보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구공수 여단이 있어요. 이제 구공수 여단이 이렇게 윤석열 편이에요. 그리고 전단을 실으는 사람이요. 그래서 막 출동을 해요. 그러니까 구공수가 오면은 1공수하고 1공수가 김포에서 지금 오는데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두환이가 윤석열한테 협상을 하자. 절대 병력을 동원하지 말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전두환 말을 듣고 구공수를 물리쳐버렸어요. 그래서 12.12 사건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점심시간에 하고 그 검사가 조사받자 소리를 않더라고요. 그 이야기하는 걸 다 듣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가 봐요. 그런 건 96년도죠. 96년도, 95년도, 96년도. 그랬는데 저 검사가 소설 안고 이야기하는 걸 쫙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2시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니까 조사받고 5시에 나왔거든요. 검사가 날 보고 그래요. 20년이 지나서 법적 효력이 10년 안에 5년 안에 해야 된대요. 반란 수기죄는 협조자는. 그런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벌 안 받더라도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5시 넘어서 왔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선동자들 싹 다 조사해가지고
대검찰청에다가 고소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가만히 계셨으면은 한 뭐 6개월만 지나면 이재명이 이제 처벌받으면은 뭐 뭐든지 윤석열 대통령 할 수가 있죠. 뭐든지. 그런데 뭐든데 계엄령을 내려갖고 탄핵돼 갖고 함정을 파서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선동자가 누구냐면은 전광 목사요. 이 선동에 넘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이번 계엄령 사건 후에 제일로 도움받은 사람 누구냐? 문재인 가족들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정신이 없어갖고 뭐 문재인 나오라, 문재인 부인 나오라, 딸 나오라 하고 있어요. 정신이 없는데 문재인이가 가장 도움받은 거예요. 문재인을 구속하라! 고함질렀는데 전광훈 목사 태극기 부대에 의해서 계엄령 내려져 가지고 문재인이가 제일 도움받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도 잘하면은 야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이 빨리 끝나면은 총선이 대선이 치러지면은 입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입후보에서 당선되면은 판사들 판결을 한 번을 내고 있어요. 대통령인데 못 내리죠. 이번 계엄령에 가장 도움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재명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 그러면은 전광 목사는 윤석열을 돕는 사람인지 아주 그냥 함정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지 우익을 돕는 사람인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계엄령을 내리려면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 술을 너무 많이 드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출근도 늦게 하고 어떤 때는 출근도 가짜로 오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술을 드시고 이렇게 대통령이 술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싹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가. 그래서 지지하는 이제 대통령 지지가 20%에서 25% 그러잖아요. 국민 지지가 적은 데서 계엄령 내리면은 이게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 사건이 있잖아요. 이명수 사건이 있잖아요. 뭐들은 이명수 같은 사람들하고 전화를 해요. 이명수가 김건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전부 다 녹음을 해갖고 다 까발리잖아요. 그리고 명태균하고도 했는데 이렇게 경비가 3억 6천만 원 들어갔다면 그냥 싹 주고 끝내버려야지. 그 대가로 그냥 김영선은 공천을 주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김건희를 지지를 않은 데서 계엄령 내리니까 막 국민들이 그냥 서울 시민들이 그냥 국제 살자 국회로 가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참 술도 안 드시고 김건희도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대통령은 잘 모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너무나도 훌륭하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 탄핵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장관들 탄핵하고 그리고 또 검사들 탄핵하고 그리고 예산도 그냥 다 잘라버리고 도저히 국가를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계엄령을 내렸다. 그러면은 동조를 하죠. 아 그렇겠구나. 그리고 누가 국회 가서 공수부대를 막으려고 그러겠어요. 잘했다. 뭐 해야지. 저 한번 혼 좀 내야지. 그리고 막지를 않지요. 그런데 술을 먹고 국정을 제대로 못 보지. 김건희는 그냥 최재형 사건이야, 이명수 사건, 명태균 사건 때문에 그냥 2개월, 3개월 동안에 계속 시끄러우니까 이참에 끝내버리자. 갖고 그냥 막 전부 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있었더라니까요. 갖고 그냥 국회를 막아갖고 공수부대
들어가는 걸 막아버려갖고 계엄령 실패한 것 아니에요. 국민의 지지를 받은 다음에 도저히 국정을 운영을 못하게 생겼으면은 그때 계엄령 내려도 내리는데 본인들이 모범이 못 되는데 계엄령 내리면 이게 효과가 있겠냐 그거예요. 반국가 세력 때문에 계엄령을 내렸다 그래요. 반국가 세력. 그러면은 반국가 세력이면은 어째서 한동훈은 거기다 넣어요. 체포라고. 한동훈이가 자기 사무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공수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을 잡으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갖고 막 도망가는데 국회 안으로 들어가면 안 잡혀요. 그냥 밖에 있으면 잡히죠. 그러니까 민주당 어떤 국회의원이 큰일 났네요. 가시죠.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을 잡아가지고 조사 도중에 여차하면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랬대요. 이게 무슨 반국가 세력 때문에 계엄령을 내려요. 한동훈을 미워하느냐 그거예요. 거기서 청와대에서 미워하니까 그냥 전광훈이니 신혜식이니 저런 성창경이니 고성국이니 김봉균이 이런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에서 한동훈을 그냥 어떻게 해버리자 그냥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정치요? 이게 우익이냐 그거예요. 총선 때 한동훈을 이렇게 전광 목사가 국민의힘에서 쫓아내야 된다. 신문 공고를 내고 그리고 고용주 변호사가 신문에 광고 내서 한동훈에게 묻습니다. 그러길래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동훈을 공격하는가. 그리고 5.18에 대해서 이게 선거 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선거 때 나오는가. 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한동훈이가 사표 내면은 이렇게 국민의힘 대표에서 사표 내면은 바로 이제 대표를 또 선출해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한동훈을 아웃시게 된다 막 광고 내고 떠들고 막 그리고 저 민주통일당 비례대표 1번, 2번, 3번들이 막 한동훈은 막 쫓아내야 된다 막 그렇게 해서 저 총선이 그래도 한 1월달 올해 1월달 2월달에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140석 정도는 되겠다 그러는데 점점 떨어지더니 총선 때 금방에는 100석도 힘들겠다 그러는데 반드시 108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용주 변호사가 신문에 광고 낸 거 그리고 정광 목사가 이렇게 한동훈을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은 좌파다. 그리고 이렇게 호남은 김정은과 관련해서 가난하다. 이런 것 때문에 140에서 130, 120, 그다음에 110, 그다음에 100석 쭉쭉 떨어져 가지고 그걸 회복을 시키지 못하고 총선을 실시해서 그래도 108석을 얻은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총선 때 140석을 얻었으면은요. 그리고 150석 정도 얻었으면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맨 탄핵한다. 예산 줄이고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그리고 검사들 탄핵하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익에서 전광 목사나 고용주 변호사나 성창경이나 고성국이나 저는 이봉규나 이런 사람들이 떠들어갖고 그리고 이렇게 국회의원 수가 적으니까 계속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검사도 탄핵하고 예산도 막 삭감해가지고 함정을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야. 함정을. 그냥 국민의힘에서 힘을 못 쓰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반성도 않고 우리가 잘못해서 총선에 이렇게 국회의원이 적게 당선됐다. 여러분 수도권에서 122석인데 국민의 민주당에서 103석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19석.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완전히 서울 땅이 돼버린 거야. 서울 땅.
그리고 국민의힘은 경상도에서만 든 거예요. 그러니까 경산도 당이 된 거예요. 경산도 당이. 그리고 국회를 쫙 누가 장악했냐면 민주당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장 탄핵시켜버리고 검사들도 탄핵시켜버리고 그리고 막 닥쳐내대로 그냥 막 밥만 먹고 그냥 예산이나 아니 저 국민 서민들이나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탄핵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냥 어림을 주는데 그냥 탄핵하는데 그냥 계속 거기다가 전력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140석이나 150석 해봤어요. 해봐요. 못 오죠. 함부로 못 오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130석이나 140석 얻었으면 탄핵 못 해요. 근데 108석이니까 8명만 가면은 192석에서 8명은 되면은 탄핵을 했잖아요. 그래서 탄핵이 그냥 쉽게 204석으로 그냥 돼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우익에서 함정을 파가지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해버린 사람들이 다 우익에 전광 목사, 성창경, 그 다음에 이봉규, 구성구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신 좀 차리시에요. 세상에 수도권에서 122석 중에서 민주당 103석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19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유튜브에서 반성하는 것이 없이 그냥 계속 떠들어대요. 특히 성창경은 참 이 사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계속 탄핵한다고 그래서 계엄령들을 가지고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이재명을 체포하고 한동훈을 체포하고 그리고 판사 김동연을 체포하고 이렇게 체포해서 세상에 남태령 그 지하벙커에 가둬놓으려고 그랬대요. 수도경비사령부는 제가 현대사를 가르치면서 거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수도사령부를. 근데 그 남태령 지하는 안 가봤는데 그 근방 내가 가봤는데 이렇게 한강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유사시 때 작전하기 좋게 남태령에다가 사령부를 뒀는데 통신시설이 참 잘 된 것은 내가 봤거든요. 거기에 찝차가 들어가고 한 3,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벙커 1, 벙커 2 그런 데다 그냥 다 집어넣고 그냥 아주 혼내려고 그랬던 거 뭐예요. 그리고 아무리 저 이재명을 무죄를 했다고 그래도 김동연 판사를 체포해갖고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대법원장 김명수도 박명수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그 말 같은 일을 해야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요. 좌파를 이기려면은 국민들한테 인심을 얻어서 국회의원 수가 많아야 돼요. 160석 반절 160석 이상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160석 이상을 얻으려면은 경상도고 서울오고 호남에서 적어도 30%는 얻어야 돼요. 호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광주 학동에서 48%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30년 지난 오늘에 광주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이렇게 헌법에다가 4.19 정신같이 5.18 정신도 넣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광주 학동에서는 48%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리고 호남 사람들이 18%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니 이명박이는 10%, 9%밖에 못 얻었어요. 근데 18%를 얻은 거예요. 박정희가 군정을 끝내고 민간으로 이제 대통령 나왔을 때 5대 선거에서 대선 5대 대통령 선거. 그때 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 졌는데
호남에서 이겨가지고 15만 표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박정희가 당선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빨개는 몰려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날 보고도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호남에서 고등학교 나왔다 소리 이력서서 싹 빼버리시고 호남 사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호남 사람이라면 목사님 강연도 누가 초청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아니라고. 나는 뭐 누가 지전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그냥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여러분, 박정희를 살려준 사람들이 호남 사람이요. 그래서 15% 이상 얻어가지고 윤보선을 이기고 박정희가 민정 이양하면서 대통령이 돼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냥 빨개노 몰고 주사파를 모르고 김정은이가 관리를 해서 호남 사람들이 어렵게 샀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호남 사람들이 그냥 죽서살자 뭉쳐가지고 국민힘을 안 밀고 민주당을 미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밀었다고 또 그냥 빨갱이로 몰리고 좌파로 몰리고 김정은이가 관리했다고 그러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래요. 참 이 우익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좀 잘 키우면 좋겠다. 참 똑똑하고 머리를 외우는 것을 잘 외우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엊그저께 뭔 일 때문에 갔는데 세상에 전두환 아들이 쓴 것을 어떤 사람한테 주면서 그냥 전두환은 훌륭하고 5.18은 북한에서 왔다고 떠들어대서 저런 인간하고는 다시는 내가 안 만나야 되겠다. 그냥 작심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가는 곳마다 5.18은 북한에서 왔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을 할수록 호남 사람들은 더 민주당을 찍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경상도당이 되고 민주당은 서울당이 돼서 대한민국을 계속 장악하게 돼요. 그래도 좌파가 대한민국을 장악을 완전히 못했는데 박근혜 때 그냥 완전히 장악해버렸잖아요. 대통령도 됐지, 국회의원도 많지, 지방선거 다 돼버렸지. 그리고 교육감도 17분 중에서 15분이 돼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좌파가 장악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완전히 좌파가 대한민국을 장악해버려요. 전광 목사는 광화문에서 주사파 척결하자 그러는데 주사파를 더 그냥 양성시키고 그리고 우파를 더 죽이고 대한민국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5.18이 북한에서 왔다 떠드는 인간들, 우익들, 당신네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뭉쳐가지고 호남 사람들 뭉쳐가지고 죽자 살자 좋던 나쁘던 민주당을 밀고 이재명을 밀으면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이제 진짜 난리 나버려. 어떻게 그런 것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는 교과서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좌파에서는 교과서를 쓸 수 있는 선생이 한 300명이 넘어요. 근데 우익에서는 내가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려고 출판사도 내가 갖고 있고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려면은 석사 학위를 갔던 사람 12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명을 모집해서 교과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했는데 12명 모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없어요. 그 우익에서는 역사학자가 없잖아요. 좌파들은 역사학자가 고려대학교 최장집, 연세대학교 박명림, 서울대학교 백낙천, 그다음에 외국어대학 서중서 이장 그리고 성균관대 서중서 20명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좌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협조는 학과의 교수가 600명이 좌파 성향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학교를 대학도 장악하고 중고등학교는 전교조가 장악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전부 다 좌파예요. 이건 없잖아요. 누가 기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석사, 박사 기르려고 장학금도 주는 사람이 없고 교육서도 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자동으로 그냥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화문에서는 좌파를 척결하자.
주사파를 척결하자 떠드는데 척결하자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방법. 전교조는 어떻게 하고 교과서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영화는 어떻게 하고 소설은 어떻게 하고 뭐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떠들기만 하면 되는가? 안 되죠. 역사를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쓰고 그리고 국민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한강이 쓴 책 중에서 작별하지 않는다. 4.3에 대해서 하지가 제주 사람 30만 원을 다 죽여서라도 공산을 막으라고 그렇게 거짓말해서 사기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강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 누가 한 사람 비판을 못 하잖아요. 학적으로 근거를 대서 세밀히 그 작가의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비판한 것이 없잖아요. 그만큼 역사 실력이 없는 거예요. 4.3에 대해서. 근데 5.18에 대해서는 그냥 전혀 근거도 없고 그냥 있지도 않은 가짜 가지고 그냥 5.18 어찌고 저찌고 그냥 했다고 떠들고 우익은 다 그걸 그대로 믿고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할수록 결국은 대한민국은 점점 더 망해갑니다.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박정희가 유신만 안 했으면 그래도 존경받을 건데 박정희하고 이승만은 삼선개헌 안 했으면 모르는데 삼선개헌하고 6.25 때 저 최병덕 같은 간첩을 이명신이가 그렇게 반대해도 2번이나 이렇게 참모총장 세워가지고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육개사단이 다 망하고 그리고 4만 4천이 죽었는데 지금도 광화문에서 전광훈은 이승만 그러고 있어요. 뉴라이트라고 그러죠. 이 사상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김문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전광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익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잘 연구를 하고 그래야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우익은 이제 끝나버리고 대한민국도 우익이 대선에서 정권 잡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광훈이나 성창경이나 고성국이나 이분규나 이런 사람들 더 이상 앞으로는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광화문에서 완전히 떠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지금 고심 중에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